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아입니다. 오늘은 현재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신 이 고금리 대출,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으로 이제 나눠졌을 때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지만 어떠한 조건 때문에 조건이 못 미쳐서 저금리로 대안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자니 이자 부담도 있지만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 이걸 합해 놓으면. 그래서 생활하는데 힘이 들죠. 그러다 보면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또 대출을 받게 돼요. 또 대출 받으면 어디서 받게 돼요? 바로 또 고금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금리 채무만이라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이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은 이금융권, 그러니까 캐피탈 혹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다. 이 말은 곧 이자가 낮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금융권 이자 낮아봤자 얼마나 낮겠어요. 등급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거의 10%대 초반인데, 하물며 고금리까지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등급이 좋겠습니까? 나쁘신 분은 안 되지만 등급이 좋으신 분들도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낮게는 7%, 8%, 이게 10% 미만부터 시작했고, 높게는 20 몇 프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거의 이 상품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10%대 중후반, 거의 중고금리에 속하는 금리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자 이것도 고금리고 저것도 고금리고 다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안 그렇죠. 당연히 이자 지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자 지출만 따지면. 그런데 이 고금리 대출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이걸 월 납입 금액을 다 계산해 보면 이만큼 돼요. 근데 얘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 그리고 나서 월 납입 금액을 짜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월 납입 금액이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죠. 월 납입 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생활하는데 부담이 좀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부담이 덜 된다는 것은 곧 추가로 대출을 더 이상은 받지 않아도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해봐요. 이거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더. 나중에 이게 감당 안 되죠. 뻥 터지죠. 그래서 채무통합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많은 대출 건수를 싸그리 없애가지고 한 건으로 딱 줄여버려. 신용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연체라고 했어요. 근데 연체를 아무리 안 해도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거죠. 대출 건수가 많은 거. 대출 건수를 이렇게 줄여버렸으니 신용 등급이 좋아지게 되죠. 신용 등급이 좋아지게 되면 혹시 모를 나중에 저금리로 또 대안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저금리 대안이 안 되는 분들은 단순히 이자는 차이 없지만 하나로 채무를 통합을 할 수 있다면 통합을 꼭 하시는 것이 차후의 일을 두고 준비를 미리서 해 두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채무통합론 아무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통합론 자격 조건, 그러니까 채무통합론이 가능하신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이 뻔한 거고, 프리랜서라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 확인이 되고 소득 또한 매달 급여 형식 매달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분들 한마디로 3.3% 소득 아니 세금을 떼는 거예요. 월급의 3.4%를 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이 프리랜서 중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보험 이걸 하지 말고 중요한 거니까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사 그리고 코디 뭐 총수익 코디 이런 분 있죠. 그리고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 재직과 소득이 확실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어떤 분들은 업종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뭐 직장인의 경우는 개인 사업장 일반 법인 뭐 여간 법인 그 위에 직군 좋으신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저기 계약직도 가능하시고 근데 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그런 분들은 빼고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이렇게 한번 나누나? 더 편할까? 직장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프리랜서는 6개월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3개월 이상, 즉 급여를 3번 그리고 납부,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를 3회 이상 하신 분들 여기 하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3회 이상 프리랜서 6개월 이상 이 얘기는 곧 급여를 6번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급여를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달에는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급여 한 번 몇십만 원 받고 그 다음 달부터 뭐 200, 30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첫 달 거 빼버리고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를 6번 이상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소득은 연 1,200만 원 이상 그리고 여기는 연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 솔직히 직장인 1,200만 원부터 가능은 하다고 돼 있지만 1,200만 원 정도 나오면 2천 이하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죠. 내가 연봉이 2천인데 부채가 한 2천밖에 없어. 근데 그걸 내가 대출을 잘못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고금 있어가지고 2천밖에 없어. 이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은행에서도 받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했는데 부채가 한 4천만 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연봉이 낮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야. 근데 부채가 1억 5천이나 했어. 어마어마하죠. 근데 비율로 따지면 이분은 150%야. 근데 연봉 2천이신 분이 부채가 3천이에요. 그럼 3천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분 역시 비율로 따지면 150%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4천만 원, 3,500 이상 되신 분들, 3천 이상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부채 비율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지 이렇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부채 비율만 뭐 높지 않다면은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보니까 연봉 한 2천 이상은 돼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뭐 비율도 적당히 맞아지고 그런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 가는 금액 뭐 솔직히 이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뭐 1억 원까지 진행된 분들은 솔직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이드상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취급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통합하신 분들이 하신 분이 7천만 원까지 있었어요. 7천만 원까지도 해봤으니까 뭐 더 좋으신 분은 1억까지도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 될 정도면 모르겠네 뭐라고 해야 될지 똑같고요. 자, 적용금리 아까 금리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최저 7.7%부터 최고 23.9%까지 솔직히 의미 없는 금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일도 거의 없고 이렇게 나오는 일도 거의 없어요. 거의 10%대 중후반 한 13,
3, 4%, 4% 이쪽부터 19%, 20% 미만으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직업 떨었고 소득 떨었고 그러면 신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신용 등급 여기에서 많이 말리죠. 나이스 6등급에 올 크레딧 7등급 이내. 아무래도 고금리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7등급이 허다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분들, 특히 나이스 7등급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게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나이스 등급이 5등급, 6등급 이렇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나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현금 서비스를 절대 이용을 안 하셔야 돼요. 현금 서비스 이용하면 매달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매달 신규 대출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규 대출이 발생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를 일단 무조건 안 써야 돼요. 무조건 쓰지 말고, 또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대출을 차근차근 받으신 분들. 이 차근차근이 뭐냐면 은행부터 받고 또 받고 안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금융권 이렇게 받고, 이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은행부터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등급이 팍팍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등급이 또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최근 대출이 많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7, 80% 이상은 최근에 급격하게 받은 거예요, 대출을.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대출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 한꺼번에 많은 대출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제 소득 대비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등급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최근 대출 최소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으신 분들은 최근 대출 이력 때문에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은 최근 대출이 없기 때문에 등급이 예를 들어가지고 7등급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뭐 6개월 이내에 내가 대출 안 받았어. 그럼 이게 6등급으로 올라가 있고 5등급으로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등급은 떨어지기도 하지만 잘 갚아나가면 대출 건수는 안 지어지더라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지는 않아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대출 건수 없어지면 또 팍 뛰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관리를 좀 해 두신 분들은 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오늘은 현재 이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 한 가지 더, 대부업 대출 2건까지는 가능합니다. 3건부터는 안 돼요, 대부업 대출. 근데 솔직히 대부업 대출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은 낮아져요. 가이드상 2건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대부업 대출도 없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부분은 이렇게 이금융권이나 특히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출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관리도 쉽지가 않지만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지만 어떠한 조건상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이 채무를 하나로라도 통합을 해 놓으면 월 불이익 금액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신용 등급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채무 통합용 상품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의미로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